여러분, 이소룡 좋아하십니까? 예, 저는 이제 이소룡 매니아죠. 이소룡 영화, 모든 영화 다 소장하고 있습니다. 셀 수 없이 봤고. 처음 7살 때 본 것이 용쟁 호투였어요. 그리고 뻑 갔죠. 이소룡에 관련된 그 책을 서점에서 사고, 그리고 서점에서 영춘권 뭐 이런 그런 책도 서점에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소룡의 기반이 됐던 거 있죠. 그리고 이 용쟁호투가 세계적으로는 뭐 가장 할리우드식의 어떤 그런 영화였고, 저도 그때 국민학교 때 단련을 막 하고 막 했었습니다. 제대로 배워본 적은 없고 그냥 흉내 내는 거지. 아비오 이런 거. 오늘 이소룡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인지 언어학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왜 이소룡 얘기를 하냐면은 이소룡 영화 중에서 용쟁호투가 세계적으로는 제일 아마 유명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최소한 아시아권에서는 정문문이죠. 정문문. 그리고 아빠가 왜 용쟁호투를 처음에 비디오를 사자마자, 비디오라고 하는 제품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막 나올 때 금성이었을 거예요. 금성이 그때 대단했습니다. 그 거대한 비디오에 그 근처에 그 옆쪽에 있던 비디오 가게에서 처음 빌려온 게 아빠를 위한 거 하나, 또 나를 위한 거 하나. 즉 마루차 라치가 그때 나왔거든요. 7살이 아닌가 보구나. 7살이 안 나왔겠지, 마루차 라치가 아직. 국민학생 때였나? 어쨌든 저학년 때였어요. 제 기억에 거의 이제 엄마 아빠랑 살고 거의 처음으로 나를 위한 마루차 라치랑 아빠를 위한 이소룡, 아빠도 이소룡 매니아거든요. 정문을 몇 번을 봤대요, 영화관 가서. 근데 저도 정문을 좋아하거든요. 정문이 그 아시아적인 그것도 있고, 정문이지 이소룡은. 용쟁호투가 세계적으로는 유명하고, 용쟁호투가 마지막 영화죠. 용쟁호투에 정말 그 데피니션이 장난 아닌 그 몸이 나오죠. 죽기 전에 굉장히 그 힘든 상태에서 찍은 영화예요. 사막유이는 그 뒤에 나온 유작인데, 그거는 짜집기고. 사막유이 이소룡 아닙니다. 대역이 한 거예요. 대역이 비슷한 대역이. 이소룡이 일부 나오고 대역이 나온 거예요. 그런 거 다 아시죠? 이제 매니아라면은. 근데 이제 정문문을 가지고 제가 예시를 들려고 이제 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근데 시간 순서나 이런 거는 안 맞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표현하고자 하는 게, 인지언어학에서 관심을 두는 것은 언어를 이제 현대에 오면서 엄청나게 다양한 관점으로 보거든요. 구조주의 영향이라든지 또 정신분석학의 영향, 이런 걸로 언어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인지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사람이 그 인지를 바탕으로 해서 발화를 하고, 그 발화들이 모여서 담화가 되는데, 그 인지의 과정에는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공간 요소가 있고, 그리고 개별적인, 또 뭐라고 하면 좋을까, 개별적인 내가 지금 표현이 잘 생각이 안 나네. 이를테면은 개별자들이 있고, 또 그들 간의 관계가 있고, 이런 것들을 인지적으로 하나하나씩 처리를 해 나간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언어에 대해서 이제 분석했던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이것도 역시 구조주의 영향도 있는 어떤 그런 방식이라고 저는 느껴지는데, 비가 왜 이렇게 갑자기 막 오냐? 다들 뛰어다니네. 오다 말기를 바라면서.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재밌는 얘기. 이소룡은 정문문에서 그 무슨 파였는지 지금 그렇게 많이 봐도 이름을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영춘파라고 합시다. 영춘파에 이소룡은
영순파의 수제자였으나 파문당했다. 이걸 먼저 해볼게요. 그러면은 공간 개념은 뭘까요? 이 영화죠. 가상 공간이죠. 공간은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시공을 하는, 그러니까 어떤 시대 혹은 현대 현실시 공간 혹은 영화시 공간, 이런 식으로 공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공간도 중첩이 되면서 들어가는 거지. 영화이면서 특정한, 이제 그때는 청말이 되려나 아니면 민국 이후가 되려나 아니면 중간에 내전기가 되려나 잘 모르겠네요. 그때는 지식 없이 봤으니까 그냥 그 내용만 재밌게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름도 지금 말도 안 되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영화 공간, 그리고 특정한 역사 시기, 그리고 이소룡이 아니라 친친이가 누구지 이름이? 근데 이소룡이라고 할게요. 이소룡. 그리고 이소룡에 대한 그 개인에 대한 또 정보들이 들어가는 거야. 인지적으로. 수제자. 영준권에 이제 맥을 잇는. 근데 파문을 당하다. 그리고 파문을 당하다도 인지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은, 파문당한 주체인 이소룡. 파문을 한 게 그러면 뭐가 되는 건가? 연문이 영종권 스승인가 제자인가, 어쨌든 다 지금 그거잖아요. 죄송합니다. 이걸 영종권 마스터한테 파문당했다. 파문당했나 안 당했나 영화에서 헷갈리네. 뭐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거랑 선후관계는 안 맞지만은, 그러면 이제 하나의 인지체계로 공간에서부터 어떤 개별자들, 그리고 특징, 그리고 관계도 파문당한 주체, 파문한 주체,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한단 말이지. 발화에 있어서 그 발화들이 연속이 되면서 공간 개념이 더 추가라든지 구체화가 되고 변화가 되고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인물들도 진행이 되고 관계들도 진행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이걸 또 추가를 해볼게요. 순서는 안 맞을 거야 아마. 이소룡이 지나가다가 공원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공원에 조차지에 동아병부, 그리고 중국인과 걔는 들어오지 마라, 이게 써 있었죠. 그 장면이 기가 막히잖아요. 이소룡이 날라차기로 팍! 그 현판을 깨버리는 거 아시죠? 분노에 찰 때 그 특유의 내가 그거 잘하는데 이거도 못하겠어요. 내가 지금 이거 인문학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있어요. 아비오 이거랑 이렇게 팍 한 다음에 이거 있어요. 근데 이 날라차기로 현판을 팍 차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저기에 나오고 용재무토에서도 많이 나와요. 트레이드 마크예요. 팍 한 다음에 뭔가를 탁 한 다음에, 제가 지금 온몸에 이렇게 근육에 이런 긴장감을 팍 주면서, 저희 왕자가 지금 이제 많이 살아가지고 나이 든 것도 있겠죠. 근데 지금 운동을 못 하니까는, 운동을 안 해도 이런 다른 데는 대부분 그 근육들이 남아 있는데, 왕자 같은 경우에는 많이 가려져 가지고. 왜냐면 몸 틀어지는 것 중에서 핵심 부분이 중앙이거든요. 이런 바깥쪽은 거의 근육이 그대로인데 많이 빠졌죠, 근육이. 근데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이제 그건 어떻게 되느냐? 갑자기 공간에 공간에 이동이 되면서 다른 정보가 또 들어가는 거야. 새로운 정보가. 발화가 진행이 되는 거지. 이제 공간이 그럼 시대가 대충 나오는구나. 조차지의 시대겠네요. 그게 조차지의 공원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아마도 아편 전쟁에서부터 이제 국력이 조약들 막 맺어가면서 국력이 완전히 갉아먹는 그 시기겠네. 그때 다양한 나라의
다 조차질, 그 조개지, 뭐라고 하면 좋을까? 알아듣기 쉽게 하려면은 땅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빌리는 거야. 홍콩 같은 데가 대표적인 데잖아요. 영국에 근데 나는 그거를 교과서에서 배울 때 100년 한다고 했는데 100년 뒤에 진짜 돌려줄 줄 몰랐어. 서양의 조약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반환됐잖아요, 홍콩이. 우리가 배운던 그 시기에서 좀 지나고 나서 제가 어른 되고 반환됐거든요. 근데 교과서에서 100년 후에 반환된다더니 진짜 100년 후에 반환됐네 하고 놀랐던 게 있는데, 그 조차지 시기, 그러면은 아직 청식이다. 청나라 시기야. 배경이 청나라 시기 조차지에서, 뭐 그 독일 조차지일 수도 있고 어디 조차지일 수도 있죠. 독일도 조차지를 상하이 근처에 이제 많이 있었고, 갑자기 역사 얘기로 가면 또 좀 그러니까는 인지 언어학만 합시다. 그러면 공간이 조차지가 되고, 조차지라고 하는 공간에 그 여러 속성들이 이제 막 이제 있는 거지. 그리고 중국인에 대한 그때 당시에 이제 조차지라고 하는 것은 벌써 영프연합국은 아니라 유럽연합이 같이 이제 거기를 다 공격을 했거든요. 의화단 이때.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이제 조차지들이 다 생기는데, 그러면서 중국인과 걔를 동아병부라고 하면서, 이 동아병부라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얘기 길어지면 안 되는데, 코로나랑 관련해서 지금 미국에서 바이든 정부에서 지금 오늘 6월 후순으로 돌아왔습니다. 증거를 이제 잡은 것처럼 이제 얘기하는데, 그것도 확실한 과학적 증거 아니면 아직 추론하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동아병부라고 하는 게 그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짜증나는 일이겠죠, 당연히. 중국에서 여러 가지 이 코로나 말고도 다른 거, 코로나 아직 증거 모르는 거예요. 사실관계. 사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긴 했어요. 근데 그걸 듣고 분노에 가득 찬 이소룡 특유의 그거. 제가 어렸을 때 약간 이소룡 틱했는데 지금 이제 몸이 이제 질환이 있어가지고 예전 같은 그 단단함이 좀 많이 사라졌네요. 이소룡이 이제 막 이렇게 하다가 팍 날라차기로 깨버리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그 공간에서 이소룡이라는 사람, 그리고 현판이라고 하는 것이 또 들어오죠. 인지적으로 현판의 내용, 그리고 현판의 내용이 의미하는 바, 그 역사적 맥락에서 의미하는 바, 이런 특징들까지 인지 요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현판을 발로 깨부시다, 깨부시다의 주체 이소룡, 깨부셔진 것의 깨부셔진 주체 현판 동아병부, 그리고 중국인과 걔는 들어오지 마라. 이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언어를 인지의 어떤 진행, 그리고 인지가 만들어내는 구조로 봤을 때의 언어학의 여러 가지 중에서, 갈래 중에서 뭐 제가 뭐 이제 수시르가 됐건 아니면은 그 이외에 락강은 이제 정신분석학자이지만 실제로는 그 상징계를 언어거든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전 채널에서 굉장히 좀 여러 번 얘기를 했죠. 저 훔볼트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다 그 언어학자예요, 훔볼트도. 이제 라칸 같은 경우에도 정신분석학자지만 언어로 이제 봤던 분이고. 근데 그거랑 조금 다른 갈래로 인지 언어학에 대해서 이제 본 것이고, 그것도 구조주의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구조주의라기보다는 구조주의적인 것이랑 이제 조금 다른 갈래인데, 이를테면은 마르크스주의의 조금 다른 갈래 쪽으로 마르쿠제도 나오고 푸코도 나오고 니체가 완전 반대쪽에서 나온 것처럼, 거기에 어떤 대응한 방식으로 나온 언어학 하나를 오늘 본 셈이죠. 요약하자면은 인지를 통해서 발화, 인지 하나하나 발화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추가가 되는 거야. 공간이 추가가 되고, 인물이 추가가 되고, 특성이 추가가 되고, 관계가 추가가 되고, 관계도 다 요소별로 분석을 할 수가 있고, 분석주의적인 것과 구조주의적인 어떤 것으로 나가는 거죠. 구조주의 영향이 있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던 정문문에서도 공간,
공간이 가상 공간이지만은 그 공간 안에는 역사 공간이 있고 그 역사 공간 안에서 어떤 주체가 있고 어떤 인물이나 인물들 그리고 또 어떤 중요한 물건 현판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뭐 파문이라든지 아니면은 분노에 찬 깨부심이라든지 분노 이런 것들이 다 특징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시점에서 이소룡의 특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친친인가? 이소룡이 맡은 역의 이름 원래 이름이? 엄청 많이 봤는데도 사실 그렇게 많이 보고 나서 한 20년 동안 아직 안 봤기 때문에 이사 오면서 챙겨왔거든요. 챙겨왔는데 아직 안 봤어.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언어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그런 관례도 있다라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